그 기억만 항상 났어요. 우리 군은 김일성이 만들었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네, 북조선, 남조선 얘기해서 이제 관련된 문제로 넘어갈 건데요. 고조선에 대한 문제인데, 고조선 건국 당군은 실존 인물일까요? O 아니면 X로 답해주세요. 네, 그럼 하나, 둘, 셋 하면 답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실존인물로 했어요? 저희는 당근 름도 있어요. 맞아요. 여기 교과서에 나와 있는데 약간 당군은 약간 정치적 지배자를 뜻하는 거고 왕건은 약간 종교적인 의미로 해서 단군 왕거 그래서 뭔가 칭호 느낌으로 쉽게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 배웠거든요. 그래서 한 명이 실존하는 인물 이렇게는 안 배웠었거든요. 제가 배우기에는 단군이라는 사람이 엄청 위대한 사람이었고 그런 왕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조선이라는 나라가 일떠섰고 그렇게 숨어있던 그 왕의 거룩한 위협을 김일성이 찾아주어서 그 왕의 업적을 이렇게 대대손손 물려주고 있다. 그래서 교육을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단군릉도 그래서 일도속이 됐고 엄청난 사이즈의 그런 왕릉, 왕의 묘지거든요. 실제로 북한에 전지하고도 있어요. 단군의 피를 물려받았다는 게 바로 김일성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단군도 당연히 신 같은 존재인데 인간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제가 딱 떠올랐는데 북한이 이런 어떤 신화적인 요소가 가미된 당군을 믿을 수도 있었던 게 김일성 그 신이요. 산부자를 신격화해서 축지법을 쓰고 뭐 시간을 세 살에 갑자기 맞아요. 뭐 말도 안 총을 되는 쏘고 거. 막 이런 거를 하니까 당연히 그분도 그럴 수 있겠다. 저한테도 믿을 것 같은데요. 그쵸? 당군 약간 진짜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숨겨져 있던 단군의 업적과 그 사람의 위대성을 김일성이 찾아주었고 그거를 대대손손 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단군릉을 만들었다. 그리고 우리는 단군의 후손이다를 엄청 강조하고 있어요. 한글에 관한 질문인데요. 우리나라 말인 한글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주관식으로 적어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하면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김일성이 한글을 창조했다고 그렇게 네. 배우나요? 저는 그랬던 것 그러니까 같아요. 저도 지금까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저는 그냥 안 북한에서 공부를 솔직히 그렇게 많이 하지는 못했어요. 예체능을 하다 보니까. 근데 그냥 그 기억만 항상 났어요. 우리 군은 김일성이 만들었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김일성 종합대학 같은 데 가면 세종대왕이 굴을 창시했다는 게 아주 짧은 대막으로 있대요. 근데 그 굴을 만들었는데 잘 활용이 안 돼서 한글이나 다른 나라의 굴을 많이 쓰여져 오다가 김일성이 완전 찾아주셨다. 잃었던 우리나라의 굴을 찾아주셨다고 다시 밝혀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대단하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 굴을 찾아주신 분이 그래서 북한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랑 띄어쓰기랑 철자가 엄청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철자라고 하기에는 그 그렇고 약간 두음 두음 법칙이 법칙. 허용이 안 되니까 뭐 예를 들면 이발소도 리발소 리발소. 이런 식으로 되고 그리고 약간 띄어쓰기 저는 처음에 왔을 때 이게 띄어쓰기가 진짜 어려웠어요. 저는 그냥 그 발음하는 대로 약간 북한은 그 김일성이 최초의 연설이 있는데 그 연설이 그 띄어쓰기의 어떤 시초가 됐대요. 그래서 그걸 보면은 한국이랑 되게 상이하거든요. 여기는 막 뭐 엄청 뭐 조사 뭐 해가지고 띄어쓰기 한국말 잘 모르면 무조건 거의 다 띄어써라 뭐 이런 말이 있다시피 띄어쓰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맞아. 북한은 소리내는 단어별로 약간 띄어쓰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저도 처음에 왔을 때 그 학교 교양 수업 들을 때 어렵지. 되게 어려웠어요. 저는 이게. 네, 그러면 그 한글날이 남한에서는 한글날이지만 그 북한에서는 조선글날이잖아요. 조선글 맞아요. 혹시 그게 한글날은 10월 9일인 걸 아시죠? 아, 네. 북한에서는 날짜가 다르대요. 혹시 언젠지 아세요? 기억나세요? 언제였나요? 5월 아니었나요? 5월. 1월이었나요? 1월 15일.
사실 몰랐습니다. 그러네요. 그 한국날 김일성, 김정일 부자의 생일, 탄생일만 알면 맞아요. 되거든요. 북한에서는. 맞아요. 그런 거 몰랐는데. 북한에서 한글날이 중요한가요? 공식 지정 있는지도 몰랐네. 있는지도 몰랐죠. 네,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임진왜란을 물리친 조선의 대표 인물은 누구인지 주관식 문제로 써주세요. 모르겠습니다. 네, 그럼 하나 둘 셋 하면 제가 줄게요. 하나 둘 셋. 내가 틀린 건가? 아니 제가 틀린 걸 수도 있어요. 아니 근데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도 되게 좋게 평가를 하긴 하는데 아, 네네네 좋게 평가를 해요. 근데 김응서에 대한 영화도 있고 임진왜란 그게 북한에서는 개월량과 김응서 장군 10명의 장수들이 이순신보다 더 강조가 된다고. 네 맞아요. 아. 그게 북한의 개호량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에 보면 그 임진왜란을 승리로 이끈 사람들이 10명이 나와요. 그래서 개호량은 기생이었잖아요. 부분의 도움으로 해서 김응서 장군이 외놈들의 그 진지에 쳐들어갈 수 있게 됐고 그렇게 승리를 이끈다 이런 내용의 영화가 있어요. 네, 김웅서라는 이름 처음 들어봤어요. 아 정말요? 네네. 10명 장수가 네,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임진왜란이라는 영화도 있잖아요, 북한에. 임진왜란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서는 이순신 장군이 나오는 것 같아요. 나오나요? 네네네 나와요. 그러니까 이순신을 아예 전혀 배제하는 건 아니고 아니요. 그 업적을 약간 이렇게 기리는 건 아니죠. 죄송해요, 저희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순신 장군의 영화도 있고 김웅서 장군의 영화도 있어요. 네,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네. 3.1 독립 만세 운동은 누가 주도했나요? 이것도 주관식으로 써주시면 될 거예요. 할아버지 이름이 뭐였지? 김일성 할아버지인데? 김웅지? 김영직? 아니 김영직의 아버지. 김영직의 아버지. 할아버지가 3.1 운동. 하나 둘 한번 들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그 유관순 열사에 대해서는 딱히 교육을 안 받았나요? 뭔가 그런 게 없나 보네요. 강조를 안 하나 보네요, 북한에서. 글쎄요, 제가 북한의 모든 학생들을 대표할 수는 없지만 저는 받은 적이 없네요. 그래서 처음 들었어요. 한국에 와서 유관순 열사에 대한. 처음 들으셨어요? 네, 처음 들었어요. 3.1 운동하면 김일성 일가 그 가족들이 막 주도하는 할아버지는 나오셨나? 할아버지였던 것 같은 제 기억으로는 그 주도하에 사람들을 막 이끌고 가서 일으킨 혁명 승리라고 저는 배우긴 했거든요. 할아버지 김일성. 근데 북한에서는 조선 왕조를 외적에게 나라를 빼앗긴 한심한 공권 세력으로 규정하고 이 뒤에 이어진 일제감정기에서 민족을 구원하고 독립을 성취한 게 김일성 가계다. 김일성 가게. 맞아요. 왜냐면 우리나라를 그 일제시대에서 해방시킨 것 자체가 다 김일성이잖아요. 그래서 그 김일성이 그렇게 된 이유가 대대손손 물려받았던 그 우리나라를 되찾아야 되고 지켜야 한다. 그런 가업 같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북한에서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게 항일 무장 투쟁을 엄청 강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그 네. 시저가 할아버지 때부터 할아버지인가요? 할아버지가 이런 운동가이셨고 항상 일제로부터 우리나라를 이렇게 지켜오신 분이고 아버지 김영직도 그렇고 그 후손이 김일성이잖아요. 저희는 이런 거를 배워요. 그런 어떤 교과 과목에 있어요. 이런 그 업적별로. 저는 거북선도 이게 할아버지가 만든 줄 알았어요. 진짜요? 그러면 일제 항복선언은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지 남한이나 아니면 북한에서 어떻게 배우는지 주관식으로 하나 둘 셋. 모르겠어요. 딱히 뭐 계기가 있었다고 가르치는 게 어떻게 일제 감정을 벗어났는지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나요? 네, 엄청 가르치죠. 그리고 조선의 별이라는 영화도 있고 항일무장투쟁 북한의 조선의 별이라는 조선의 막막하던 하늘에 별이 떴다. 그래서 실제로 별이 이게 그냥 우리가 보면 일반 별일 수 있는데 그게 바로 김일성을 상징하는 장군별이라고 북한에서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김일성이 항일무장투쟁을 해서 이렇게 막 조선 청년들을 이렇게 모아서 그런 항일무장을 하는
유격군이라는 군대를 만들어가지고 그 군대가 일제놈들을 다 쳐부숴서 우리나라가 해방이 됐다. 해방을 맞이했다. 이렇게 배웠어요. 근데 저도 또 이것도 충격이었던 게 해외 나갔을 때 그 다큐멘터리 이 내용이 있었어요. 원자폭탄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해방이 원자폭탄을 아예 안 배워. 전혀 안 배웠어요. 네. 미국이 그 일본의 원자폭탄에서 이렇게 됐다는 내용을 처음 들었어요. 우리나라 땅에서 이 조선인민혁명군이 일제를 이렇게 밀어냈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대박이네요, 진짜. 그래서 되게 북한에 보면은 그 이 항일 그 일본에 대항해서 그 김일성이 활동했던 것들을 엄청 과장되게 맞아요, 되게 맞아요. 우상화해서 거기서 우상화 작업이 되게 많이 나와요. 뭐 어떤 전투를 했는데 그거를 김일성이 엄청난 지략으로 완전 그 대승을 일으켰다 이런 내용으로 엄청 많이 그런 소재로 영화나 뭐 드라마 같은 것들을 많이 만들죠. 그러면 막 그런 거 제가 이게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북한에서 김일성이 전쟁에서 솔방울을 던졌는데 그게 수류탄이 수류탄으로 됐고 그걸 진짜 그렇게 가르쳐. 네, 실제 아, 교과서 그러면 그게 약간 웃자식이 아닌 진짜 우리 김일성 아니, 그렇게 진짜 바뀌었다 이렇게 믿게 되는 건가요? 네, 어렸을 때 그게 오. 믿었어요. 그리고 막 김일성이랑 유격대원들 이렇게 자고 있는데 일본 사람이라고 하면 안 된다. 일본 놈들이 이렇게 포위를 했대요. 네. 근데 김일성이 참 여유롭게 일어나더니 이런 종이에다가 말을 촥 그런데 그게 역마였대요. 지금 역마들이 나와서 유격대원들을 다 태워가지고 이렇게 날아서 포위를 뚫고 나왔다. 너무 재밌다. 이런 내용들이 엄청 많아요. 이거 강을 건너야 되는데 이 강을 건너는 다리가 없는데 네. 이거를 주름 잡아서 야. 이렇게 닫고 네, 그리고 총도 김일성이 한 방 쏘면은 그 총에 한 명 죽지 않는데 그 총 이렇게 확 걸면서 여러 명 죽고 뚫고 맞아, 뚫고 이렇게 그거를 하고 막 교과서로 배우는 거죠. 네, 너무 교과서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수업 시간에. 그때는 막 와 이러면서 배웠죠. 우리 장군님 와, 역시 총알을 비트신다. 맞아. 그렇죠. 맞아요. 그런 거는. 참 말도 안 되죠. 네.